안녕하세요. 주식소녀입니다. 오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네 번째 시간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장부터 10장까지 공부했어요. 어떤 내용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9장은 캔슬링 원칙 가운데 알파벳 M이고요. 시장의 방향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방향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지금이 강세장인지 혹은 약세장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장 전반이 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제대로 판단할 것인지 그 잣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이 강세장이라면 과연 대세 상승의 초기 단계인지 아니면 강세가 끝나가는 단계인지 알아야 합니다. 시장이 약세로 돌아서서 아주 심각한 하락세로 빠져든 것인지 아니면 통상 8에서 12% 떨어지는 정상적인 조정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시장의 방향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우존스 지수 같은 주요 지수 서너 개의 일간 차트를 통해서 지수와 거래량이 매일매일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추적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에서든 보다 정확해지기 위해서는 직접 세심하게 관찰하고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쉽게 막을 내리지 않는데 대개 두세 차례의 속기 쉬운 되돌림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까지 남은 최후의 투기자를 현혹해 물량을 내놓게 하거나 서둘러 사게 만듭니다. 약세장이 끝나는 시점은 대개 경기가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인데 주가는 수개월 뒤에 경제적, 정치적, 세계적인 사건들을 미리 예상하거나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주식시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주요 경제지표에 선행해서 움직이지 절대 후행하거나 동시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세장 역시 경기 후퇴가 시작되기 전에 천정을 치고 하강 국면에 들어서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미 발표된 경제지표를 활용해 주식을 사거나 파는 것은 권할 만한 일이 못 된다고 합니다. 앞서의 경기 사이클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주식시장의 다양한 국면에서 각 업종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철도장비와 기계장치를 비롯한 자본재 업종은 경기 사이클이나 주식시장의 순환 과정에서 가장 늦게 움직이는 업종들입니다. 이들 업종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면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약세일 때는 대개 전강 후 약의 주가 흐름을 보이는데요. 반면 강세장에서는 약세로 시작했다가도 강세로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 전체를 나타내는 지수는 매일같이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단 며칠 사이에 추세 반전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차적으로 지수를 분석하는 것은 시장의 움직임과 그 방향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절대로 지수가 아닌 2차적인 지표에 의지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어요. 시장을 읽는 최선의 방책은 주요 지수와 거래량 차트를 읽어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렇게만 하면 크게 잘못된 일이 없으며 달리 특별히 할 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정점에 도달했는지 알아내려면 상승세를 타고 있는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뉴욕 증권거래소 종합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일같이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코스닥이랑 코스피를 보면 되겠죠? 가령 어느 날 주식시장이 오름세를 타면서 시장 전체의 거래량은 전날보다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 그 오름폭은 전날의 상승폭에 비해 훨씬 작아졌다면 이것은 주가 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량 증가라고 부릅니다. 그날 주요 지수는 떨어지지 않았다 해도 결국에는 하락세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시장이 정점에 다다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매물출회는 4, 5주에 걸쳐 거래일 기준으로 3일에서 5일간 이루어지는데, 다시 말하자면 시장은 상승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매물출회의 압력에 직면하는 겁니다. 4, 5주에 걸쳐 3일에서 5일 정도 집중적인 매물을 출회한 다음에는 시장 전반도 결국 하락세로 반전하고 마는 거예요. 시장이 신고점을 경신할 것처럼 반등을 시도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6주 이상에 걸쳐 매물 출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주요 지수를 통해 시장이 천정을 쳤다는 신호를 읽어내지 못하면 시장의 방향을 잘못 판단하게 되고 결국 모든 투자 결정이 잘못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주요 지수 중 하나가 전날보다 거래량이 크게 늘며 하락했고 하락률이 0.2%를 넘는다면 매물이 출하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천정을 치고 내려온 다음 되게 그리 강력하지 않은 반등을 보이다가 다시 주저앉는데, 반등 시도가 약하다는 신호 3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주요 지수가 3일에서 5일째 상승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계속 전날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주요 지수의 상승폭이 전날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줄은 것. 세 번째는 주요 지수가 일중 고점으로부터 떨어진 낙폭의 절반도 회복하지 못한 채 장을 끝낸 점입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났다면 반등 신호가 약하고 실패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시장의 방향 변화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매일매일의 주요 지수인데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주도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점이에요. 강세장이 2년 정도 이어진 뒤 주도주로 손꼽히는 개별 종목들의 주가가 갑자기 흔들거리기 시작했다면 시장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징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상 징후의 또 다른 신호는 주가가 최후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데, 가령 여러 달 동안 상승세를 지속한 주도주가 갑자기 2, 3주 사이에 급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몇몇 주도주가 처음에는 불안정한 주가 움직임을 보이면서 거래량 급증과 함께 천정을 치지만 그 다음부터는 조정으로 인한 주가 하락폭조차 회복하지 못하면서 랠리에 실패하는데요. 이때쯤이면 다른 주도주들도 이미 최근 분기 실적에서 상승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약세장이 막 시작됐을 때는 일부 주도주들이 시장의 흐름에 맞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강한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상황을 조금 늦추는 것뿐이에요. 마침내 약세가 본격화하면 대개 모든 종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주도주들도 예외 없이 매도 압력에 굴복하고 말게 됩니다. 많은 주도주들이 천정을 쳤을 때 순이익 증가율이 100%에 달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고요. 시장의 천정은 주도주와 주요 지수의 마지막 결정적인 매수 시점으로부터 5에서 7개월 후에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약세장의 또 다른 신호 가운데 하나는 시장이 상승한 날 기업 내용이 부실한 종목들이 거래량 상위 종목을 휩쓸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건 주도권도 없는 종목들이 시장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고의 주식도 더 이상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는데 최악의 주식이 시장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마침내 천정을 치고 반전하는 것은 주요 지수가 작게 형성한 모양을 깨고 신고가 행진을 시작한 뒤 3에서 9일이 지난 다음 나타난다고 합니다. 약세장에서 반등 시도가 시작되는 시점은 주요 지수가 전날 하락했다면 그 다음 날에 혹은 오전장에서 하락했다면 오후장 들어 하락폭을 만회하고 상승세로 마감했을 때인데요. 며칠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반등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다 반등 시도 후 4일째 되는 날부터 주요 지수 중 하나가 전날보다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해 마침내 반등의 지속성이 확인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강세장의 경우에는 처음 2년이 중요한데요. 주식시장에서 진짜 큰 돈은 통상 새로운 강세 사이클이 시작된 첫 해 혹은 2년간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승 사이클이 나머지 기간에는 대개 주요 지수가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약세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강세장의 첫 해와 둘째 해에도 주요 지수가 하락하는 중기 조정은 반드시 몇 차례 찾아오는데요. 이런 조정은 대개 2달쯤 지속되고 지수 하락폭은 8% 정도지만 가끔은 12에서 15%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몇 차례 급격한 하락 조정과 함께 강세장의 처음 2년이 지나가게 되면 주요 지수는 더 이상 상승하지 않으면서 거래량만 급증하는데 이것은 다음 약세장이 시작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므로 개별 종목 차트를 읽듯이 주요 지수 차트를 해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정상에 오르는 열쇠는 시장이 어디로 갈지 예측하거나 미리 아느냐가 아니라 시장이 지금까지 어떻게 움직여왔고 또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신중하게 관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캔슬리 원칙을 간단하게 정리해 두었는데요. 캔슬리 원칙 가운데 알파벳 C, 현재의 주당 분기순이익은 최소한 18에서 20% 증가해야 하고 최근 분기에 반드시 가속화하고 있어야 합니다. 매출액 역시 가속화되고 있거나 25%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A, 연간 순이익 증가율은 최근 3년간 놀라운 성장률 25% 이상을 기록해왔고 자기자본 이익률도 17%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알파벳 N 세 번째는요. 신제품, 신경영, 신고가였는데요.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회사이어야 하고 제대로 된 주가 패턴을 형성한 뒤 모양을 뚫고 나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을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번째 S는 수요와 공급인데요.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L, 주도주인지 소외주인지 확인하는 거였는데요. 시장의 주도주를 사고 해당 분야에서 1등 기업의 주식을 사라고 했어요. 알파벳 I, 기관의 뒷받침이고요. 기관 투자가의 매수가 늘어나는 종목, 최근 운용 실적이 최상위에 오른 기관 투자자 가운데 한두 곳이 매수하는 종목을 사라고 했고요. 다음으로는 M, 시장의 방향성, 오늘 다룬 거죠. 매일매일의 주요 지수와 거래량의 변화, 주도주의 움직임을 통해 시장 전반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히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시장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시장을 외면하면 이익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 매출액 및 순이익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찾아내 이 주식이 적당한 기간 동안 훌륭한 주가 패턴을 형성한 뒤 강세장을 맞아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매수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역사가로서 주식과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부하고 사실을 발견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장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주식시장에서 빈털터리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자신이 옳고 시장이 틀렸음을 증명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에 필요한 균형은 겸손과 상식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을 사야 할 때와 팔아야 할 때는 시장의 주요 지수가 말해주기 때문에 절대 시장과 싸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9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10장 보겠습니다. 언제 손절매할 것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손실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제1의 비결은 항상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틀렸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하고 있어요. 손실은 작게, 수익은 크게 가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행운 덕분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에서 나오는데 더 열심히, 더 많이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반드시 무조건 손실을 7에서 8%로 제한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목숨 걸고 투자하라는 책을 쓴 제럴드 로브는 주가가 10%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매하라고 했던 점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차트를 보고 적절한 모양을 형성한 종목을 제때 매수했다면 이 종목이 매수 지점에서 8%나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8% 이상 떨어졌다면 우리가 종목 선정 시 실수를 저질렀거나 시장 전체가 약세로 접어들었을 경우 둘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열쇠는 어떤 종목이든 모양을 만들었을 때 정확히 매수 타이밍을 잡아 매수 가격보다 8%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50% 손실은 10% 혹은 20% 손실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손해를 본 주식을 팔아 기꺼이 그 손실을 감수하는 과단성이 있는 용기만이 훨씬 더 큰 손실을 입을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결단과 실행은 동시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주식시장에서 크게 성공하려면 결단을 내리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한 종목에서 50% 손실을 입으면 다음 종목에서 100% 수익을 올려야 겨우 본전이 되기 때문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그 주식을 껴안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치명적인 손실을 입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손실이 적을 때 주저없이 손절매하는 것이고요. 내일 다시 성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계좌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회복이 불가능할지도 모를 더 큰 손실을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손절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가 어떤 주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시장과 싸우려 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 손실은 싸게 보험에 드는 것인데요. 우리가 주식을 판 다음 주가가 오른다 해도 우리는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지상 목표를 달성했고 다시 최고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이 남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손실을 재빨리 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내리막길을 달리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비유하고 있어요. 일단 주가가 떨어져 손실이 나기 시작해 매수 가격보다 8% 하락하면 더 이상 장기 투자 따위는 있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저자는 2000년과 2008년에 여기에서 제시한 매도 원칙에 따라서 이익을 실현하고 재산을 지켜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9장과 10장을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도 중요했지만 이번에 살펴봤던 9장과 10장은 정말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11장부터 13장까지 공부할 예정이에요.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